공부하는 거. 진리는 단순, 명쾌한 건데 에고의 욕심이 먼지를 피우고 구름 만들고 먼지 피우고 그래서 본 하늘을 가려버리는 거. 하늘 가린 먼지들을 구름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감각개발 훈련을 합니다. 촌음의 시간도 아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술 마시는 시간도 술 마시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안 됐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났을 때의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이 제8권 삶의 완성. 이 책은 2011년 1월 18일이었는데 지금부터 12, 13, 14 거의 4년 전에 이 책을 샀었군요. 그때는 양산에 있을 때였어요. 양산에 있을 때 이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군요. 양산에서는 이러저런 사람도 있었고 특히 양산에 있는 사람 중에 장순희는 어떤 년으로 내 삶에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주었던 사람이지. 삶의 완성. 삶의 완성,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의 단계에서는 풀이나 나무나 꽃을 보아도 쉽사리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롱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스쳐볼 뿐 눈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기 집이나 방이나 천장이나 마루를 늘상 보면서도 지나치거나 놓친다. 하늘을 쳐다볼 때가 드물고 구름이나 해와 달과 별을 유심히 바라보고 즐기지 못하고 산의 능선과 골짜기와 산색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강물이 휘구어 흘러가는 전경이나 호수에 이는 물결과 반짝이는 물빛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거리를 걸으면서 가로수나 건물 간판, 보도블록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고 건성으로 지나친다. 사원이나 소원이나 수당이나 고요의 궁궐이나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피고 조각품이나 장식품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볼 줄 모른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도 명료하게 보지 않는다. 생각이 주도하는 삶의 단계에서는 감각의 눈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눈을 뜨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야 한다. 눈을 떠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제대로 보여 구경하는 삶이 시작된다. 구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눈이 꽃이나 풀과 나무에게로 가고 다음 단계로 무생물에게로 눈이 가고 마지막 단계로 사람에게로 눈이 간다. 아이들이 떠들면서 장난치는 모습,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앉아가는 사람들, 팔짱을 꼭 끼고 걸어가는 청춘 남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자갈치 아줌마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 배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어부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의 덕분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니 따뜻한 가슴으로 정겹게 바라본다. 사람을 정겹게 바라보는 구경의 단계가 되면 천지 만물이 낱낱이 눈에 들어온다. 구경하는 자는 자기가 창조한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자이고 자기가 운행하는 천지 만물을 지켜보는 자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다. 구경하는 자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구경하는 자는 천지의 창조자이고 운행자이다. 사람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증거하고 확인한다. 사람이 없는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주는 사람 농사를 통하여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추수하려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진실의 눈, 순한 눈을 뜨게 하여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하여 우주의 주인의 심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말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구경하고 누리는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 천지인 삼재가 다 눈에 들어와야 삶의 완성이다. 삶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 우주의 주인이다. 차례 1원경님에게 16원보님에게 26 한가와 여유 50일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70일 무기공과 진공 90일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다. 108 삶의 완성 이래서 348쪽의 책 삶의 완성이 구성되었습니다. 범일원경님에게 20대부터 시작한 그리움과 사랑의 갈구와 축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남아 일찍부터 도를 추구해온 한평생이었습니다. 인연에 따라 정력 김일부 선생의 문중에 들어가 계룡산 생활을 통하여 이 박사와 송 선생이라는 양대 산맥을 통하여 대도가 이 나라에서 태동한다는 신념을 배우고 특히나 송 선생의 예언을 들은 산 증인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를 추구하는 행각은 줄기차게 진행되어 단학이나 마음 수련원을 비롯하여 아바타 등의 코스를 밟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상 선생의 소개로 봄나라 초창기 멤버가 되어 언 6,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책이 7권이나 나오는 세월 동안 아들인 원자와 며느리인 원정까지 대동하여 봄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원경님이 없었다면 봄나라가 태동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원경님은 봄나라 공부에 대한 개념 정리와 성리에 달통하셨습니다. 하늘은 애고를 성숙시키어 하늘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병고와 경제 문제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텅빔에 점을 찍어 하늘사람이 되어 지수화풍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늘은 더 이상 병고나 경제 문제를 통해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문제가 코앞에 닥쳐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언육체적인 나이로 말하면 70격을 바라보는 노년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로부터 단박 벗어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다행히 빛을 거두어들여 한 점으로 모으고
다시 없고 없는 캄캄한 하늘을 여니 새로운 한로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을 비운 상태를 견지하는 일이 도를 완성하는 일인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곧 환한 하늘을 여는 일입니다. 이 중대한 국면을 맞아 명암운행을 잡아돌리는 운행을 통하여 창조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봄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일을 하되 외부적인 사항에 끌리지 마시고 텅 빔을 늘범하는 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봄나라 책을 읽고 내적인 체험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대도를 성취하여 대도를 선행하기 위해 금생에 오신 원경님, 봄나라 건설을 위해 오신 원경님, 참으로 희유한 인연입니다. 대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하늘에 주는 시련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정을 수호하고 봄나라를 건설합시다. 원경님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정님에게 원정님은 공부 안 하는 농땡이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약대에 들어간 천재입니다. 전생의 공부로 인하여 약사로 나간다거나 약학자가 될 생각은 희미해지고 있던 차에 원자님을 만나고 원경님을 만나 책을 30번 읽고 봄나라에 오라는 말을 듣고 3번도 읽지 않고 혼자서 봄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스스로 책 제작에 달려들어 봄나라 책 1권, 증보편부터 제2권, 제3권까지 책을 만들어내어 봄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이후 원자님과 결혼식을 제2권 출판 기념의 날 센터에서 봄나라식으로 올리고 아들 이태극 3세를 낳아 육아에 전념하는 틈틈이 사무국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봄나라 최초로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에 대한 질문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봄나라에 온 지도 온 4년이 되어 올해 30이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봄나라에 와서 많이 똑똑해졌다는 고백을 할 정도이고 봄나라 최초의 가이드로 일취월장하고 있어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원정님이 봄나라에 온 것은 봄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하늘의 구도입니다. 원자님을 만나고 원경님을 통해 봄나라와 연결된 것은 도저히 생각으로는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원자님이 차차 봄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에 임하게 된 것은 부인인 원정님의 음덕이 아닌가 합니다.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장입니다. 입자에 대한 이해력은 충분한데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력만 더한다면 두뇌가 가슴과 통하고 기회단전인 하단전에 점을 찍으면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입자적인 측면에 능통하기에 농땡 기질이 생겼는데 파장에 대한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용맹정진하는 길로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상생활 가운데 텅빔이 여여부동한 최고봉님이 되어 후천세계 건설에 이바지해주시고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만반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정님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봄삼 원지수님에게 나이 30에 다음에 올린 카페를 통해 봄나라에 온 이후 3번 탈퇴하고 4번 가입한 신기록의 소유자입니다. 봄나라에 와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채팅을 통하여 가장 많은 탁말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애국어 대학 시절에는 부전공으로 철학을 선택할 정도로 은연중 도의 싹을 보인 바 있습니다. 봄나라가 사무국이 생기자 봄나라 책 제4권, 5권, 6권을 만들었고 지금 제7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나라 홈페이지를 맡다
제작하고 관리하면서 범나라에서 두 번째 가이드 법님으로 책읽기 수련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원지수님은 특히나 좌뇌의 분석력이 날카롭고 범나라 홈페이지에 가장 오래 머무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지난해 100일 정진도 원지수님의 제창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책읽기 600독 정진도 원지수님이 자발적 실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범나라에 온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에 들어와서 공부와 일에 쏟은 열정은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혁혁합니다. 공부의 정도로 말하여도 성리의 달통함은 물론이고 직문직답의 실력도 상당한 수준이고 단지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의 능력이 미진하였으나 오늘 책읽기 가이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고의 마지막 거부와 저항임을 확연히 깨달아 파장을 감각의 봄으로 통빔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 쌓인 카르마를 단박 녹여 습관적인 언행의 굴레를 벗어나 항상 깨어있는 텅빔의 생활, 율범의 생활을 통한 하늘사람으로 거듭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범나라에 와서 보여준 공부와 일에 대한 일편단심 집념으로 볼 때 원지수님은 후천 세계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이 선정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날카로움도 부드럽고 둥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단출한 몸으로 과거의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범나라 건설을 위하여 공부와 일에 생애를 바쳐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원지수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원지수님이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범사 원자님에게 원자님은 사무국에서 동영상 촬영과 책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책읽기의 소리와 운율이 제자리를 잡았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일만 남았습니다. 글자를 틀린다는 것은 일심이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수준의 정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식의 본인의 의식 수준인 동시에 업장입니다. 처음 마음먹은 것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잊어먹어서 일이 관지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집중력과 추진력입니다. 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이해력만으로서는 불가합니다.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공합니다. 도에 대해서 글과 말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애고, 욕심, 애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고가 떨어지려면 책을 통한 내적 체험을 몸소 겪어보는 치열함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할까 말까를 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 간단 없이 밀고 나갈 때 일심이 길러지고 업장이 소멸되어 이익과 무심자리를 맞이하여 본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우천 다리를 놓는 사명을 타고난 원경님의 아들로 태어나 원정님을 원경님에게 소개하고 원경님이 원정님으로 하여금 범나라에 와서 가이드 법님으로 활약하도록 만든 공덕에 힘입어 봄 공부의 길에 접어든 지금 부단한 책읽기 수행을 통하여 대도를 성취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 원대님에게 범나라에 온 지는 2007년 1월에 왔으니 이제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단월드 동료였던 원가님의 소개로 와서 바로 사무국 법령으로 일하면서 공부한 세월이었습니다.
현재는 명상센터 격리를 맡아 하면서 사무실을 매일같이 지키면서 홍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요 감각개발에 나오는 원소님과는 부부지간이 됩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여 봄 공부에 물리가 터졌고 글도 조리강령이 분명해졌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있어서 봄나라 건설에 생애를 바치는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남은 공부는 본심을 늘범으로 능소능대한 능력을 더욱 연마하여 환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일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에게 관심과 정감을 담은 목소리를 실어 꽉 막히고 냉랭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소통하여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힘을 쓴다면 본인의 공부는 물론 봄나라 일꾼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익인간 유아세계를 꿈꾸던 원대님이 봄나라에 온 것은 봄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동민이 유경이 봄공부 잘 시켜 사람을 완성하는 가정의 봄보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봄6 카르마에 의한 운명의 결정. 어느 부부의 카르마에 의한 이혼의 과정을 진단한다. 남편은 남자이면서 여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편집증이 심하고 아내는 여자이면서 남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상호 보완적인 카르마 법칙에 의해 서로 끌림 현상으로 부부가 되었다. 20여 년을 그렇게 뒤바뀐 역할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니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남자 역할이 지겨워져 자기도 여성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여성 자리를 찾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 자기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적극적인 남자를 만나며 여성의 역할을 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실현시킬 찬스를 맞아 이혼을 하였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이 주위 사람들을 못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이 주위 사람들은 못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두 사람의 카르마에 의해 만나고 헤어지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살이는 대부분 이러한 카르마에 따라 인간관계가 성립한다. 카르마는 내고로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끌림의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 아내가 택한 길 역시 카르마이고 그것이 충족되고 나도 또 다른 불만은 남는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편집증을 극복하여 홀로 서지 못하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윤회를 벗어나려면 공부를 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공부를 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상대를 아무리 바꾸어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켜 텅 빔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자기 홀로 설 수 있을 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봄칠 카르마와 음양, 나는 남자이다, 나는 여자이다 라는 의식은 본연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연의 자기는 텅빔입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텅빔입니다. 이 텅빔은 완전 무결함으로 부족함이 없어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남자나 혹은 여자로 여기는 자의식은 현상의 자기인지라 현상의 자기란 몸과 물질을 자기로 여기는 카르마에 의하여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에서는 어변에 끄달려 살아가는 패턴을 되풀이하는 윤회를 면치 못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텅빔이 나라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텅빔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라 사람이나 물질에게 끌리지 않아 천억
만업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에 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음양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업이란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끌림 현상입니다. 이 끌림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깨달아 텅 비어 텅 빔으로 돌아가 완전 무결성인 본연의 자기를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텅 빔이 보존되고 유지될 때는 남성 여성이 태극을 이루는지라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남성이나 여성을 추구하는 병리적인 까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텅 빈 그 자체입니다. 텅 빔에 입각하여 살 때 저절로 남자는 남자다움이 발현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발현됩니다. 봄8 원소님에게 12월 24일 목요 감각 개발 과정에서 원소님이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늘 소극적이기라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봄나라 일이든 다른 일이든 자기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남의 일로 방관자적인 태도와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소님의 까르마는 여성으로서 여성성이 강하고 남성성이 아주 미약한 성질, 기질, 체질의 소유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음기운이 좋아서 선택하여 훈습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소극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주의 주장 대신에 남의 주의 주장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순하고 타협적이며 조신한 느낌을 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렇지 못하므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인간 본연의 성품은 텅 빔으로써 음양을 초월하는 동시에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텅 빔에서 보면 고요하고 부동하며 포용하는 무심의 음기운과 뚜렷하게 비치는 동하고 날카로운 일심의 양기운이 어울려 태극으로 등등하여 완전 무결하고 원만 구조갑니다. 텅 빔을 깨달은 사람은 음기운을 쓸 경우 원소님처럼 자기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주의 주장에 따라주는 언행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소님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력에 이끌리는 부자유한 행동인 반면 텅 빔을 증득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 음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점이 다릅니다. 텅 빔을 증득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양기운을 부려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원소님의 경우는 양기운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소님이 타고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려면 본인의 자기의 성품인 텅 빔을 깨닫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텅 빔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자리는 음기운이고 일심자리는 양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음중음으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 역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은 남성적인 성질, 기질, 체질이 강하여 여성적인 고유함과 순함을 결여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조화로운 음중양, 양중음이 등등한 텅 빔의 성품을 깨달아 증득하여야 치우치지 않고 절도에 맞는 알맞은 언행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에 치우침이 없는 텅 빈 완전 무결성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텅 빔을 늘범으로 일심의 힘 양기운을 양성함으로써 치우침 현상을 고쳐 균형과 조화를 잡아 원만 구조간 성질 기질